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전주에 왔습니다. 9월에는 남측 시범단이 방북하기로 하는 등 전북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향기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향 인사들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시군 재정 자립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안은 여고가 한 곳뿐이어서 인문계 여중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전북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별로 강우량의 편차가 커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의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전북 지역은 요란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시간당 최고 38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전주 66.5mm를 최고로 김제 51.5, 장수 47, 익산 36mm입니다. 집중호우로 전주와 임실 등 도내 5개 시군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하천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동교와 마정교 등 전주천 언더패스 5곳도 한때 차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오후부터 10에서 40mm가량의 소낙성 강수가 예상됩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에 가리는 역부족일 전망입니다. 지역적 편차가 커 남원과 부안, 정읍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는 30일 이후에나 장맛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무주를 방문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주를 찾아 남측 시범단과 합동 시범을 펼쳤습니다. 냉각된 남북 관계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화합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왓장이 으스러지는 소리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차력 못지않은 강인한 체력, 이어지는 강목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주먹이 바람을 가르고 박력 있는 발동작은 실전을 방불합니다. 가녀린 몸으로 남성을 제압하는 모습에서 환성이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통일이라는 네 글자를 외치며 공연을 마친 북한 ITF 시범단. 관중들의 눈시울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한 공간에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남측의 WTF 시범단도 북한의 헌신적인 태권도 사랑에 멋진 무대로 화답했습니다. 남북이 한데 어울리면서 오랜만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북관계 너무 안 좋았는데 우리 지역에 새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태권도 시범단이 온 거잖아요. 이게 꼭 남북 화해협력에 물꼬를 트기를 바랍니다. 합동 공연에는 장웅 북한 IOC 위원과 이용선 ITF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도 방문했는데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임을 언급할 정도로 전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봉기, 정부를 무색해하는 이 기관을 설정하고 그리고 유지하지 않았어도 아주 애국심 많고. 한민족의 스포츠인 태권도로 전라북도에서 하나가 된 남과 북.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ITF 세계대회 남측의 답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 무주 세계 태권도 대회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 외에도 현장에서 꽤 많은 즐길거리들이 있습니다. 전주역에서 무료 셔틀도 운영되고 있어 접근도 간편합니다. 이어서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주역 앞에 마련된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을 태운 무료 버스는 전주역을 떠나 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무주로 향합니다. 오고 가는 차편은 하루 6편. 시간 맞춰 정류장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에 만족도도 높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오면 타고 우선 단돈 1,000원이라도 공짜고. 버스는 곧바로 주경기장으로 연결되는데 매표 없이 간단한 소지품 검사만 마치면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수단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도내 주요 관광지에 버스 투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부터 식사, 각종 체험까지 모두 무료로 국가별 자원봉사자에게 신청하면 투어가 가능합니다. 선수단들을 위해서 무료로 무지의 중요한 곳곳을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면마을이나 호롱불마을. 부대 행사도 풍성합니다. 야외마당에서는 폐막일까지 판소리와 밴드 공연이 시간대별로 이어지고 직접 태권도 선수가 돼볼 수 있는 가상현실존은 태권도원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박진감 넘치는 겨루기를 직접 관전하고 자체론 행사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 주까지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을 떠난 출향 인사들에게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고향 기부제라는 제도로 이웃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요. 새 정부가 고향 기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전북의 인구는 180만 명이 안 되지만 출향 인구는 189만여 명으로 오히려 더 많습니다. 고향 전북을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탓에 수도권과 지방은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고향 기부제입니다.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 우리처럼 지방 소멸 위기에 맞닥뜨린 일본은 200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다음에 뭔가 고향에다가 뭔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자라고 해서 그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고향 기부제 도입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출향 인사가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다음 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결과 출향 인사 중 100만 명 정도를 경제활동 인구로 잡고 이 가운데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만 동참하더라도 연간 374억 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투자를 해서 충분히 지역 활력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실제 전북도의회 설문조사에서 출향 인사 4명 중에 1명꼴인 24.4%가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을 만큼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고향에 내고 다른 데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지정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특히 고향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향수를 자극하는. 고향 기부는 지방세수 증대와 동시에 국세는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온적이었지만 새 정부는 도입을 결정해 지방분권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주 도내 국민의당 의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며 의원들은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대선 직후 유성엽,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했다 낙선하는 등 당이 전남 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정의원의 출마가 주목됩니다. 한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이해훈, 하태경 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 사업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개진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헌법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안하고 개헌안에 방한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 내에는 정책협력부와 분권정책실을 신설해 정부기구에 못지않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안 한 여고에서 불거진 교사들의 성추행과 각종 비위 의혹이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그간 여고가 한 곳뿐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던 부안 지역 여중생들에게 교육당국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부안의 한 여고. 온라인에는 학교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고 졸업생들은 돌을 넘는 비위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인문계를 희망하는 부안 지역 여중생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해당 여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안에는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가 문제가 된 한 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제한적인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남고인 부안고의 남녀공학 전환이나 부안제일고와 부안여상 등 특성화고 두 곳에 인문개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진학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8월 이전에 학생 모집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사학은 강도 높은 감사도 진행됩니다. 성추행 논란 교원이 18년간이나 지위를 유지해온 과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비위 발견 시 학급수나 예산을 줄이고 이사 해촉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교원의 채용과 징계를 법인 스스로 책임지게 한 사학법 역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성 있는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 오히려 보호하는 사립학교 보호법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사립학교법은 적폐 중에 하나로 여고교사 성추행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또 다른 학교의 피해는 없는지 면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부실 수업 논란을 겪은 서남대 의대 졸업생들의 학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남학원이 임상실습 부족 등을 이유로 졸업생 학위 취소를 결정한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 결과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상실습 부족은 학생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로써 134명의 의학사 학위가 유지되게 됐습니다. 유통기간이 경과된 도시락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온 편의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가 최근 도시락 등 가정 간편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창관 내 편의점 2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식약처는 1인 가구와 혼밥 쪽이 증가하면서 가정 간편식 시장에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구제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진안구는 모래제 터널의 조명을 LED로 교체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저소득층 권리 구제 지원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사회단체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15명의 위원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해 시행하게 됩니다.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도권에서 소외된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이 모래제 터널에 LED 조명을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모래제는 45년 전 개통해 시설이 낡았지만 이번에 208개의 조명을 고효율 LED로 바꾸고 첨단 CCTV까지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전기료 절감 등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LED 등은 운전자의 시야보가 좋아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자원 봉사자 1000여 명 가운데 432명이 무주 군민으로 대회 진행과 통역, 홍보 등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대회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읍시는 셋강 살기 사업의 하나로 정읍천에 뱀장어 치어와 다슬기 100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메기와 붕어 등의 토종 어족 자원 방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치어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 생태환경 보존과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인 고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지난 주말 순창 블루버리 축제에는 방문객 7천여 명에 6천만 원이 넘는 판매 실적을 올려 작년보다 2배가 넘는 소득을 올렸고 주변의 관광지까지 붐비는 성과를 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정부가 휴가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찾아가고 싶은 섬 지정 사업에 전북은 단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어제 올여름 찾아가고 싶은 섬 33곳을 발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휴양을 테마로 한 쉴섬 분야에 부안 위도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반면 인근 전남은 17곳, 경남은 6곳이 선정된 가운데 행자부는 관광공사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레지오넬라증 감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는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냉방기 사용이 많은 6월에서 9월에 주로 발생해 오한과 근육통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며 방치하면 최대 30%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까지 전주 관내 목욕탕과 분수대 등 모두 40개소의 냉각수와 생활용수를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 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가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농가에 잔존하는 AI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질병을 야기하고 특히 오리는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다며 도내 290여 농가를 일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한 마리 이상 오리를 키우는 농가 모두 검사 대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이르면 다음 달부터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개방청이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우대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고시할 예정이어서 7월 중 발주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 공사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청은 지역업체를 30%가량 포함시켜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입찰 개선안을 마련해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춤을 볼 수 있는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모레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은 내일 덕진예술회관에서 MBC 좋은 친구들 등 지역 합창단과 함께하는 연주회를 갖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내일 예음헌에서 오전에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늘부터 사흘간 김제 지평선 시네마에서 열립니다. 김성균 개인 전시회가 오늘부터 전주 교동아트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전주시청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익산시민대학 강좌가 내일 솜리문화예술회관 정호승 시인의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고창 생물권 보전 지역의 다양한 생태지질 환경 이야기를 듣는 콘서트가 오늘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양파, 마늘 수확철을 맞아 농업과학관에서 양파와 마늘 품종과 가공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은 청년몰 물랑루지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남원 27도, 장수 26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며 만조시 서해안 저지대의 경우 침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